안녕하세요. 독립기념관 학예연구사 염진일입니다. 한국 독립운동은 나라를 빼앗긴 후부터 나라를 되찾기까지 쉼 없이 지속되었습니다. 또한 한국 홀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일제히 침략을 받은 다른 나라들과 함께 힘을 모았고 중국, 영국, 미국 등 연합국과 함께 일제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중국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공동항전을 전개하였습니다. 중국 각지를 무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 협력하며 함께 싸워 결국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독립기념관은 올해 일제의 만주 침략 90년과 2022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한중 공동항전을 주제로 특별기획전을 마련하였습니다. 어떤 내용이 전시되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전시 공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시 구조물을 봐주시겠어요? 나무색과 하얀색의 구조물이 크기와 높이를 달리하면서 교차되고 있습니다. 1부에서 얇은 두께로 시작된 구조물은 전시 마지막 3부에서는 굵고 탄탄한 구조물이 됩니다. 한국과 중국의 연대가 점점 강화되는 모습을 두 줄기가 엮여서 두터워지는 모습으로 연출하였습니다. 각 부별로 어떤 내용을 전시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부 침략받은 두 나라 함께 찾는 길에서는 191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 한중연대의 기반을 쌓아가는 과정과 모습이 전시됩니다. 1910년 일제의 나라를 빼앗긴 후 중국으로 망명한 한국인들은 중국인과 교류하며 한중연대의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는데요. 한중 인사들의 교류의 다양한 모습,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광동 호법정부와의 교류, 중국 군관학교에 입학하여 군사훈련을 마친 한국 청년들이 중국 북벌전쟁과 한국 독립운동에 참여한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부 거세지는 침략 하나 되는 힘에서는 1930년대에 전개된 한중 공동항전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1930년대에 본격적으로 일제가 중국을 침략하면서 한중 공동항전도 본격화하였는데요. 1932년 일제의 상하이 침략에 중국 학생의용군과 함께 싸운 한국 청년의 모습, 윤봉길의 홍커우 공원 의거대에 폭탄을 만든 중국 인사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중국 동북지역에서 한중 연합군으로 일제에 맞선 이들의 항전 기록과 중국 군관학교에 입학한 이들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부 공동의 적 함께 흘린 피와 땀에서는 1940년대 펼쳐진 한중 공동항전과 연대의 모습을 전시합니다. 1937년 7월 중일전쟁 발발로 한중 공동항전은 더욱 깊어졌는데요. 중국의 국민당 군대, 공산당 팔로군 등과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 한국광복청년 진성공작대와 한국청년전지공작대, 한국광복군 등의 공동항전을 살펴볼 수 있고 한중 양국의 우호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되어 활동한 중한문화협회, 카이로 회의에서 한국의 독립을 보장받기 위한 한중의 외교 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필로그에서는 광복 이후 오늘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어져 온 한중연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보존되어 온 중국 지역 내 한국 독립운동 주요 사적지를 살펴볼 수 있고 독립기념관 낙성식 축하 유목과 전장에서 함께 싸웠던 한국광복군 한국인과 중국인 대원이 서로를 기억하며 남긴 영상을 통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낸 동지로서의 신뢰와 우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중연대와 항전을 보여주는 주요 자료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신규식이 작성한 동제사 창립 취지문입니다. 동제사 창립 3년을 맞이하여 동제사 창립 당시 지은 글을 다시 쓴 건데요. 동제사의 동제는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건넌다는 뜻을 가진 동주공제라는 단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신규식 등 중국으로 망명한 한인 독립운동가들은 1912년 7월에 중국 상하이에서 동제사를 창립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1912년 후반 한중 인사들이 참여한 신화동제사가 결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자료는 여성 최초 비행사인 권규옥이 윈난 항공학교에서 받은 졸업증서입니다. 숭의여자고등학교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권규옥, 이범석 등은 군관학교를 졸업한 후 한국 독립군이 되거나 중국군으로 활동하면서 대일항전을 전개하였습니다.
한국 청년들은 일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이름과 고향을 중국식으로 변경하여 입학하였습니다. 권기옥 윈난항공학교 졸업 증서에도 권기옥이 장수성 출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세 번째 자료는 안병무가 중국군 동료들에게 받은 수첩입니다. 1932년 1월 일제가 상하이를 침략하자 중국 학생 항일의용군과 한국 유학생들이 함께 싸웠는데요. 참여한 학생들은 수첩에 참전 결의를 적어서 주고받았습니다. 전쟁에서 죽더라도 망국인이 되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문구를 통해 학생 항일의용군의 결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료는 안춘생의 수기입니다. 수기에서는 중국 중앙육군 군관학교를 졸업한 안춘생이 중국군으로 복무하며 1937년 참전한 상하이 전투의 상황, 전투 중 부상을 입게 된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료는 반소탕전에서 순국한 조선의용대 추도기사가 실린 해방일보입니다. 윤세주, 진광하 등 순국한 조선의용대원의 활약을 회상하고 있으며 팔로군 총사령관 주더와 중국 공산당 정치위원 예제닝 등이 추도사를 통해 한중 공동 항일 전선을 구축하여 분투하자는 의지를 되새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자료는 1940년 9월 17일 중국 충칭의 자링빈관에서 열린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성립 전례식에 참석한 내빈들이 작성한 방명록입니다. 한국광복군 성립 전례식에 참석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및 임시의정원 요인과 중국 측 인사들, 각국 대사들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이 자료는 2021년 8월 12일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예고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자료는 한국광복군 총사령 지청천에게 받은 포상장입니다. 일본군이 점령한 난징에서 광복군이 있던 시안까지 한국 청년들을 안내한 공을 인정받아 1946년에 수징어 지사가 받은 포상장입니다. 이 옆 사진의 뒷줄 왼쪽에서 두 번째 인물이 바로 수징어의 안내를 받아 난징에서 시안으로 탈출한 신영묵 한국광복군 대원입니다. 중앙대학에서 유학 중이던 신영묵은 시안에 도착한 후 광복군의 난징의 지하 공작 상황을 보고하였고 한국광복군 총사령부는 남경 주재 특파원으로 임명해서 지하 공작을 계속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자료는 독립기념관 낙성을 축하하면서 한중 공동 항전을 함께했던 천리푸가 보낸 유묵입니다. 대의를 크게 넓힐 것이며 어진 사람을 친히하고 벗을 존중하여 흐르는 강물 속에서도 당당하게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달라는 당부와 소망을 담은 축원의 글입니다. 지금까지 한중 공동 항전을 주제로 마련한 전시를 살펴보셨는데요. 과거 한국과 중국이 함께 일제에 맞섰던 역사를 되돌아보고 한국과 중국의 새로운 미래를 쌓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 전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